신의 아이. 코타키나발루 둘째 날이었다. 나는 사바 박물관을 찾아 걸어가고 있었다. 날씨도 딱 좋고 걷기에도 좋은 그런 햇살이었다. 나는 자연과 물레음과 상하수도의 구조들과 동네의 이모저모를 구경하며 사바 박물관으로 향했다.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사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판기 체험도 해보며 물 한 병을 뽑아 시원하게 연신 들이켰다. 그리고 사바 박물관의 티켓을 구매했다. 말레이시아는 1링깃, 외국인은 15링깃이었다. 나는 기분 좋게 티켓을 구매 후 사바 박물관의 관리자분께 티켓 확인을 받고 사바 박물관으로 입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동물뼈에 나는 속으로 우와라고 탄성을 내뱉으며 이 뼈가 무슨 뼈인지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여자 관광객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Excuse me, 이 박물관 구경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구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no thanks 라고 대답 후 좋게 둘러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거리두기. 내가 코로나 이후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거리두기이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거리두기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 특히 여자 혼자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 제의를 정중히 거절 후 그 외국인 여자 관광객과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바 박물관을 구경했다. 그런데 사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들과 사진에서 이상하고도 섬뜩한 쎄함을 느꼈다. 소름 끼치게 무섭고 섬뜩한. 벽에 걸려있던 눈이 시뻘건 부엉이 사진을 보자 소름이 끼쳤고 3층에 전시되어 있던 사람 키만한 호리병 안에는 마치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층을 다 구경하지도 못한 채 얼른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다른 전시실에 거북이가 있어 나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내가 꾼 꿈 때문이었다. 사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거북이처럼 내가 그렇게 큰 거북이 2마리 위에 올라타 바다를 가로지르며 날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물속인 듯도 했고 물 위인 듯도 했다. 나는 그 큰 거북이 2마리의 등딱지 위에 올라타고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물론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거북이 2마리가 달린 것이지만 두 거북이들은 헥헥거리며 나를 태우고 미친 속도로 안정적이며 빠르게 날아갔다. 그래서 사바 박물관에서 무서운 감정들이 느껴졌을 때 전시실에 있던 거북이 동상을 보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시 얻은 나는 얼른 사바 박물관을 빠져나왔다. 뭔가 양지로 태양신인 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햇빛이 있는 곳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에서 이번에는 아이스티를 뽑아 마시며 음료수 자판기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한숨 돌렸다. 차분히 숨을 가라앉히며 음료수를 다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니 자연 경관과 함께 폭포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물소리를 따라가 폭포수의 뒤쪽을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 길 하나가 있었다. 박물관의 뒤를 따라 연결된,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에는 기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풀들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놓으며 걸어갔다. 그런데 사바 박물관의 지하로 보이는 통로에서 시원하고 차가운 음기의 바람이 불어왔고 갑자기 내 눈에는 좀비들이 뛰어나가는 장면이 보였다.
그 통로를 따라 사바 박물관에서 나온 좀비들은 숲으로 들로 박물관의 길을 따라 시내 도로인 차도로 몰려갔다. 수많은 좀비떼가.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무서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그 장소를 찍었다. 내가 본 대로 따라서.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바 박물관에서 나와 내가 본 대로 좀비떼들을 따라 도로를 걸었다. 그 좀비떼들은 내가 사바 박물관으로 걸어올 때 보았던 상하수도의 곳곳으로 떼를 지어 빠져들었다. 물과 들은 좀비떼로 오염되었고 넓고 큰 돌무더기로 만들어져 있던 상하수도의 부서지고 깨진 돌무더기 틈 사이로 좀비들이 비집고 올라왔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염되지 않은 지켜야 할 곳이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체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과 공기, 식물, 동물, 씨앗 등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닥쳐왔을 때 경보가 바로 발동되고 그곳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류를 보호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아마도 어쩌면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내가 본 좀비떼들을 따라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따라 우와 개성을 지르며 소리를 내며 사원으로 몰려가는 좀비떼를 보았다. 큰 도로를 지나 차고 뭐고 할 것 없이 좀비떼들은 마치 쓰나미처럼 다 휩쓸고 미친 듯이 사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마치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기라도 한 듯이 좀비떼들을 피해 육교 위로 올라갔다. 사원으로 가려면 큰 도로를 지나야 했다. 그런데 이미 그 도로는 좀비떼들로 차가 전복되며 난리가 났고 신호등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육교 하나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섭지만 용기를 내 삐걱거리는 철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육교를 건너갔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이 육교를 건너야 해. 나는 마치 그 순간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좀비떼들을 지나 철제 육교를 건넜다. 그런데 건너간 그곳에도 이미 좀비떼들이 득실거렸다. 사바 박물관에서 나와 개떼들처럼 달려간 좀비떼들은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는 만약 이게 미래라면, 만약 내가 미래를 보는 것이라면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신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아니, 마치 누군가 내게 말하는 듯했다. 살리라, 살려라.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이 보였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위급 상황 시에 누르면, 이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알림이 울리면 땅에서 숨어있던 쇠창살이 올라와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장치. 그 쇠창살은 날카롭고 튼튼해서 몰려오는 좀비떼들이 오히려 그 쇠창살에 꽂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치. 그리고 이러한 위급 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물과 통조림, 불이 있어야 한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마치 노래 같기도 한 그 기도 소리는 세상 아무 상관없는 듯이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그때 성인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기도를 하러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너무나 진짜 같은 내가 본 장면들이 가짜이기를, 아무것도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렇게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다 식당 하나를 발견했고 들어가서 물을 사고 코코넛과 시푸드 숲을 주문했다. 주문을 기다리며 식당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벽면에 글자가 써 있었다. 아낙 마미. 아낙이 무슨 뜻일까? 마미라는 글자가 같이 써져 있네. 그럼 엄마라는 뜻인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코코넛. 과일은 신의 축복. 특히 코코넛은 이곳에, 이 땅에, 이 섬에 내려준 신의 축복이었다. 이 무더운 날 죽지 말라고, 목 좀 축이라고 이 귀하고 달디 단 과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선물이구나. 나는 발그레해진 마음으로 감사히 코코넛의 과육까지 씹어 먹었다. 그리고 이내 나온 씨푸드 숲을 먹는데 어디선가 들려왔다. 먹어라. 잘 먹어라. 너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몸이다. 그러니 먹어라. 먹어라. 나는 그 이상한 기운을 들으며 힘없는 팔을 들어 있는 힘껏 씨푸드 숲을 들이켰다. 힘이 너무 없고 어질어질했지만 차분히 그것을 들으며 숟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나는 도통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그래서 그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며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러자 안악의 직원들이 차광막을 내리며 가게 안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래, 먹자. 더 먹자. 나는 궂은 날씨를 보며 조금 더 그곳에 머물며 씨푸드 숲을 조금 더 먹었다. 그런데 그때 핑크색 고양이 한 마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고양이의 색깔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털이 별로 없고 몸통색은 연하고 은은한 분홍빛이었다. 나는 신기해서 그 고양이를 바라보았고 그 고양이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마치 교감을 하듯이 잠시 멈추었고 나는 그 분홍빛 고양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분홍빛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나는 그 모습이 반가워 그 분홍빛 고양이에게 손인사를 건넸다. 추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보니 안악은 말레이시아어로 어린이라는 뜻이었다. 어린이라. 아낙 마미. 어린이와 엄마라. 나는 잠시 멍해졌다. 셋째 날에 계속됩니다. 신의 아이 1. 보다. 신혜련.